정보 유출 후폭풍으로 4년 만에 최악의 적자. 고객 3천만 명 정보를 잃고 신뢰까지 잃은 쿠팡.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영상은 최근 쿠팡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영업적자 3,500억 원대를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낸 이유를 파헤칩니다. 33.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와 그 후폭풍, 고객 이탈과 투자의 압박, 그리고 미흡한 수습이 어떻게 어닝쇼크로 이어졌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2026년 5월 5일 쿠팡잉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2026년 1분기 영업손실 3,5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2조 4,5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지만 분기 매출 성장률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337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쿠팡은 4년간 성장 가도를 달리며 한국 이커머스 1위를 지켜왔지만 이번 분기 정보 유출 사고의 수습 비용과 신규 사업 투자 비용이 겹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쿠팡 고객 데이터에 무단 접근이 이뤄졌고 쿠팡은 이를 11월 중순에야 인지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3,370만 개 고객 계정에 이름, 이메일, 배송지 등 정보가 노출됐으며 이는 3분기 기준 활성 고객 수 2,470만 명보다 많아 사실상 전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록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고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해명했습니다. 외부 해킹 흔적이 없어 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됐고 쿠팡은 중국 국적의 직원이 무단 침입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하고 고객당 5만 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했으나 보상 방식과 금액이 적절한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이후 쿠팡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쿠팡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에 그쳤고 분기 매출 성장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1년 상장 이후 최저 증가율입니다. 영업 손실은 3,545억 원으로 1년 전 2,337억 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당기순 손실도 3,897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쿠팡의 영업 손실을 약 3,927만 달러로 전망했으나 실제 손실은 예상치의 6배에 달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쿠팡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에서 4% 하락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쿠폰 비용과 법률 비용, 그리고 대만 로켓 배송 등 신사업 투자 비용이 동시에 반영돼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또 1분기 원가율은 73%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으며 판매 관리비도 늘어 총 영업비용이 매출을 상회했습니다. 활성 고객 수는 2,39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70만 명 감소했으며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성장률도 4%에 그쳤습니다. 탈판 쿠팡 탈퇴 현상이 확산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고객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쿠팡의 대응을 비판했고 보상 쿠폰이 사실상 마케팅용 쿠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5만 원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1만 원뿐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쿠팡은 4월 말 기준 보상 프로그램 이후 감소했던 와우 멤버십 회원의 80%를 회복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상당수 고객은 탈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일지 장기화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쿠팡의 플랫폼 지배력과 고객 기반이 강력해 단기 악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무너진 신뢰가 주가와 성장성에 장기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신뢰의 핵심 자산입니다. 쿠팡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부 직원이 5개월간 접속한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접근 권한 관리와 침입 탐지 시스템의 허술함을 보여줍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형 사업자의 보안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기업에 맡기는 현 구조가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쿠팡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 보상 쿠폰은 현금이 아닌 자사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이용권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이를 마케팅 비용으로 전환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보상받지 않고 탈퇴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 시 금전적 배상은 물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배상과 신속한 피해자 구제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위는 여전히 강하지만 네이버 SSG.com 등 경쟁사들이 데이터 보안과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쿠팡이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동안 국내 시장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조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총수 지정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반면 서비스 혁신과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양측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적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신뢰가 흔들릴 때 어떤 도미노가 발생할까요? 2013년 1억 1천만 고객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해킹된 후 타켓은 집단소송에서 1,8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고 이후 타켓의 주가는 한동안 폭락했고 CEO가 사퇴하는 등 경영진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2013에서 2014년 사이 30억 계정이 유출된 사건 이후 야후는 베리존 인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3,500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3,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정보 유출은 경영진 책임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이번 쿠팡 사태가 집단소송과 경영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들은 데이터 보안 투자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합니다. 업무용 계정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강화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부 보안 감사와 모의 해킹을 통해 잠재적 취약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규모 공개와 정확한 원인 파악, 피해자 통지가 필요합니다. 늦장 대응은 신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쿠폰 형태의 보상은 피해자를 더욱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피해자 집단소송 허용 등 사후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당국의 즉각적인 조사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 활용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삭제 이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단계 인증 등 보안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쿠팡의 4년 만에 최대 분기 적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벌어진 신뢰의 붕괴와 그 후 폭풍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고 기업이 이를 뒤늦게 알리며 쿠폰 몇 장으로 책임을 덮으려 할 때 우리 모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번 사태는 쿠팡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닌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커머스 공룡도 한순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교훈은 다른 기업과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과제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어닝 쇼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뢰를 잃은 기업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별개다 뉴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사건의 이면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사 채널입니다. 시청과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